자, 한국사 교과서 57페이지 펴입니다. 57페이지. 양난 이후 조선의 세계관과 대외관계의 변화하도록 할게요. 병자호란 이후 명이 멸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장악합니다. 중국의 청나라가 장악을 했습니다. 조선은 이 청나라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병자호란을 겪은 직후 청나라에게 항복은 했지. 하지만 청나라에게 복수를 하자 북벌운동을 벌입니다. 맨 처음에는 인조의 아들인 효종이라는 왕이 청나라에 당한 치욕을 씻고 명예의리를 지키자 하면서 북벌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효종하고 그때 당시 효종을 도왔던 서인 세력들은 청나라를 정복을 위해서 국방력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은 못하죠. 청나라가 얼마나 막강한데 당시에 청나라는 세계적인 강대국이죠. 조선이 덤빌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니지. 국방력이 시행은 못하고 그냥 오히려 그냥 권력 유지를 위해 그냥 시행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 그러고 나서 조선에서는 이때 소중화, 교과서 표현 그냥 그대로 씁시다. 조선 중화주의. 중화, 세상의 중심이, 중화 문명이, 세상의 가장 문명의 중심이 원래는 중국 명나라였는데 명나라가 망했다. 그러니 이제 중화는 조선이다. 조선이 명예 문명을 계승했다. 정신승리죠, 약간. 그러니까 중국 땅은 실제로는 청나라에게 넘어갔지만 청나라는 저 여진족들이고 실제로는 우리 조선이 중화 문명을 계승했다. 조선 중화주의였습니다. 자, 이게 청나라와의 관계에서 초반의 외교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나라하고는 완전히 척을 질 수는 없죠.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청나라와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청나라의 국력은 계속 성장해요. 청의 국력 성장. 문물도 융성합니다. 되게 잘 나갔어요, 청나라가. 이때 조선에서 청나라로 연행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요. 조선에서 보낸 사절단입니다. 이 연행사들은 중국 청나라의 수도 베이징에 가가지고 청나라의 문물을 접하고 견문을 쌓으면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세계관이 변화하는 거야. 연행사로 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인들의 세계관 변화. 이때 청나라의 앞선 문물 거기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플러스 청나라가 이때 저기 서양 세력들하고 교역을 했거든. 서양 문물도 보게 돼요. 서양의 문물. 서양 사람들이 청나라에 가지고 온 지도,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인들은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완전 탈피했다고까지는 말을 못하죠. 하지만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실학자들이었어요. 조선의 실학자였던 박지원, 홍대용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박지원은 자기가 쓴 허생전, 양반전 이런 데서 양반의 위선을 꾸짖고 국벌운동의 허구성 이런 걸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북학론을 제시합니다. 자, 위에는 북벌이었잖아. 북벌, 청나라를 정복해야 된다, 정벌해야 된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했다면은 이제는 북학이죠. 청나라를 배우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청나라의 그 앞선 문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하나 안 썼는데 이 서양 문물 옆에다가
당시 고려만국 지도라는 지도가 중국에서도 유행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고려만국 지도. 미안하다. 전도다. 전도. 지도가 아니라. 전도. 고려만국 전도. 지도가 아닙니다. 자, 이게 청나라와의 관계였고, 자, 청나라 말고도 우리가 또 교역을 하고 있었던 나라, 일본도 있었겠지. 동쪽에. 일본과의 관계. 청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나라 병자호란 이후에 되게 북벌운동이 있었잖아. 일본하고는 임진왜란 직후 국교 단절. 당연하지. 전쟁 끝났는데 단절됐지.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을 무찌르고 등장한 에도 막부가 요청을 해옵니다. 국교를 재개하자. 다시 친하게 지내자. 에도 막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을 제거하고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자신들이랑 싸웠던 건 도요토미인 거지. 그 도요토미의 적이었던 에도 막부의 요청. 그래서 조선은 기유약조를 맺고 교류를 재개합니다. 다시 교류를 시작했다. 자, 에도 막부에서는 조선에게 통신사를 요구를 해요. 조선 통신사를 파견을 하면은 이제 조선 통신사 가가지고 그 일본의 쇼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외교 사절단 역할을 했습니다. 쇼군의 군 인정. 통신사의 활약을 통해서 조선과 청의 일본의 이런 문물 교류가 오고 갔다. 자, 그리고 조선의 상업 발달. 대외무역. 국경지대에서 개시무역 그리고 후시무역이 있었다. 일단 개시무역은 정부의 공식 허가 그리고 후시무역은 이거는 정부의 그런 게 아니라 사적인 이렇게 그냥 개인이 몰래 하는 사적인 무역 그런 형태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선 후기 때는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처음에는 외교를 안 했어요. 둘이. 어떻게 표현되냐? 둘 사이에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선이 중개무역을 통해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중개무역을 통해서 조선이 많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일본의 은 그리고 청나라의 비단위 이게 서로 교역을 하는데 조선 사람들이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들도 역시 수출을 위해서 조선은 인삼을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 이런 지역에서 조선 인삼이 엄청나게 대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인삼대왕고운이라고 해서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조선의 은을 살려고 조선의 인삼을 살려고 은으로 화폐를 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외 무역에서 활약했던 대표적인 상인들 청나라와의 무역에서는 의주의 만상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동래 지금 부산 지역의 내상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는 중개 무역을 했던 대표적인 상인으로는 개성의 송상, 이들이 대표적인 상인이었다. 자, 조선과 조선과 일본, 그리고 조선의 후기의 대외 무역 이렇게 봤습니다.